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올 한 해 지역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가 하면 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제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뉴스가 바꿔놓은 우리 동네 이야기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하루 종일 틀어야 되는데도 한두 시간만 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동네는 좀 어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돼 있죠. 당연하게 돼 있는 줄 알죠. 이 주위에 다 돼가 있으니까. 네, 요즘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고물가 시대, 벌써부터 가스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고민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부산 보수동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던 민원이 최근에서 해결이 됐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다시 현장에 가봤습니다. 도시가스 쓰고 나서부터는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방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급경사 계단 양옆으로 주택들이 자리 잡은 보수동 18통. 기름 보일러와 가스통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가스 배관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한 지 10여 년, 건의문을 전달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LPG 가스를 썼는데 일일이 신청을 해야 되고 불편하고 뭐 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불안해서 많이 못 썼죠. 보일러도 그렇고 따뜻하게 못 살았지만 그 도시가스 쓰고 나서부터는 너무 편하게. 그동안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적고 지형상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부산방송 보도 이후 구청과 구의회, 부산도시가스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올해 3월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풀려. 전에는 그냥 애겠지 기름 떼니까. 이거는 막 틀어놔놓으면 밤새도록 드시고 좋더라고. 기름값 걱정도 덜었습니다. 행복해요. 기름 뗄 때보다 훨씬 기름은요 신경을 많이 써. 얼마 남았는가 막 올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딱 따신 그 방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젊은 인구가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첫째는 삶의 질이 확 달라졌지. 자꾸 빈집이 중구에 자꾸 나오는데 여기 이제 도시가스가 되다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엔 빌라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빈집 좀 비어 있는 집 좀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와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누군가에겐 너무나 당연한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는 주민들의 수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탑동초등학교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방송은 이 사고 이후 교차로 안전 문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네, 보도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 취재한 정호석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호석 기자, 앞서 영상을 보니까 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안전시설이 없었던 게 문제였는데요. 좀 개선이 됐습니까? 네, 탑동교차로는 수년 전부터 보행자들에게 위험한 곳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짧은 보행 신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가장 먼저 보행 신호를 40초에서 60초로 늘렸습니다.
또 바닥에 신호등색과 같은 조명을 설치하고 근처 신호등에는 남은 보행 시간이 보이도록 변경했는데요. 아이들이 급하게 뛰지 않고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며 길을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탑동교차로는 하루에 트럭 수백 대가 오가는 곳입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차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위험한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우회전 차량의 속도를 줄여줄 과속 방지턱이 설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횡단보도에 모범 운전자의 회원들이 교통지도에 동참해 우회전 차량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뒤늦은 대처가 아닌가 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동안 학부모들이 교차로의 안전 문제를 좀 수차례 제기를 했다고요. 네, 탑동교차로의 안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방지턱 설치와 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섬 제거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직접 교통지도에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예산 부족과 교통 흐름이 끊겨 개선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계속되는 언론의 문제 제기와 학부모들의 항의로 사고 10여일 만에 신호등 보행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개선이 시작됐는데요. 일각에선 빨리 바꿀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바꾸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교차로에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이 더 설치될 계획도 있을까요? 네, 당진시는 현재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 교통섬을 없애고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횡단보도의 길이가 기존 70m에서 40m로 줄게 되고 길을 건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탑동초등학교 인근에 차가 다니지 않는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는 등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진시 관계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추후 계획이라고 하면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보행자를 감지해가지고 신호 시간을 더 늘리는, 그래갖고 보행자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설물이 추후 추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네, 31살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돌연 숨진 고 이슬희 씨. 이 씨는 촉망받던 장애인 수영 선수였는데요. 이 씨는 장애인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사흘째 되던 날 집에서 호흡 정지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확인된 사인은 심근염.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와는 달리 질병관리청은 4-1 판정, 백신과의 인과성 없음을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질병관리청은 기존 결정을 바꿔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한 건데 이 씨가 숨진 지 227일 만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 씨의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씨의 인과성 인정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이슬희 씨의 가족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고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백신 피해 보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이 백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이슬희 씨의 케이스가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가운데 두 번째로 인과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데에는 지역의 여론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씨는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촉망받던 장애인 수영선수였는데요. 이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였습니다. 지역사회는 이 씨가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 필요성을 느꼈다기보다 단순히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받았다가 돌연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요. LG 헬로비전에서도 인과성 최종 결과가 뒤집히기까지 5차례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 콘텐츠가 유튜브 조회수 7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 씨의 사연이 주목을 받았고요. 이 최종 결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꺼져가는 관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취소하려고 그래야 1시간을 기다렸는데. 저희는 지난 4월 김포 이음 택시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맞춤 택시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었는데요. 네, 보도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음 택시는 달라졌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다시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바뀐 김포 이음마을 택시 요금안. 전 구간 요금이 기본 요금의 50%씩 올랐습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대로 1,000원입니다. 늘어난 차액은 김포시가 지원합니다. 공차 거리 탓에 오지마을 운행을 꺼려했던 택시 기사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겁니다. 바뀐 요금이 적용된 지 한 달.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1,000원 택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7개월 전 이음 택시를 기다렸던 마을에서 다시 한번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음마을 택시 이용하려고 합니다. 포내 12 마을회관입니다. 해서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택시가 배차됐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받고 기다린 지 정확히 10분이 지나자 마을 입구로 택시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배차조차 되지 않던 7개월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배차는 기사들의 재량 권한이다 보니 일반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는 여전히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교통 소외 마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이용 방법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때 취재하시고 간 뒤에 이렇게 부르면 그때보다는 이렇게 자주 오는데 출퇴근 시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배차됐다, 몇 번이 배차됐다 이러면 어르신들은 또 문자 보기도 그러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어르신들은 있어요. 우리 이런 세대는 조금 괜찮으신데.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김포 이음 택시. 선진 사례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은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보도했던 주민 불편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저희 뉴스가 지자체 감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